이 이야기는 20대 후반의 매력적인 요가 강사 하윤이 같은 나이대의 남자들에겐 없는 성숙함과 경험을 지닌 71세의 남자 요가 강사 준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나이 차이를 넘어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봄날 오후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요가 치료라는 간판이 서울 외곽의 작은 체육관 안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동네이지만 매주 이곳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29세의 요가 강사 하윤과 71세의 할아버지 준호,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는 그 사이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만남을 비현실적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사랑은 시간이랑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윤은 대학에서 댄스를 전공하고 졸업 후 요가와 필라테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헌신과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몇 년 만에 동네에서 유명한 요가 강사가 되었습니다. 하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가 수업을 하며 직업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새로운 수강생 명단에서 71세 윤준호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70대 사람들이 정말로 요가를 배우러 오는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요가 수업은 보통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직장인들이 주로 듣고 가끔 50대 후반의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70대라니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 날 준호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짧은 흰머리와 곧게 펴진 몸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요가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인상적인 모습은 하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요가는 처음 배우시나요? 하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 독학을 해봤지만 정확한 자세를 하려면 확실히 배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에 과하게 무리할 수는 없지만 이 수업이 제가 생각한 것만큼 쉽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조금 힘들어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쉬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들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끈기는 하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하윤은 부드럽게 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처음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세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윤은 그에게서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열정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의 모든 행동은 세련되고 여유로움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죠. 몇 일 후 준호는 수업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사실 그는 정치인도 유명인도 아니었고 40년 가까이 일한 후 은퇴한 남자였으며 5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해외에 살고 있어서 그는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개선할 방법을 찾던 중 요가를 시도해 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느 날 수업 후 준호는 하윤에게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들었는데 선생님은 댄스를 전공하셨다고요? 그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하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발레를 본 적 있으세요?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릴 적 몇 번 발레 공연을 봤었고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때부터 무대 위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잊을 수가 없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의 말을 듣고 감동을 느꼈고
나이가 많아도 그는 여전히 예민하고 좋은 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요가 수업은 체육관의 장비 수리가 지연되면서 취소되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모두 떠났지만 준호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윤 씨, 오늘 시간이 좀 있으세요? 제 옛 직장 근처에 있는 찻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그는 제안했습니다. 하윤은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저녁까지는 시간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계속해서 초대하자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예의 바르고 따뜻한 모습은 마치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밀한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찻집에 들어갔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조명이 비추는 공간에서 아직 완전히 밝지 않은 아침 시간이라 찻집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커피 라떼 좋아하세요? 준호가 메뉴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공간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과거부터 삶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어린 시절, 대학 시절, 연습 중 부상당했던 순간들과 그 후 회복 과정을 이야기하며 춤에 대한 열정을 다시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경청하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네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구나. 이해해? 의외로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나이 차이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 후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시골에서 서울로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았지만 아내는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에 병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하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분명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 계실 때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삶은 항상 새롭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사실 아직 흥미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가도 그중 하나죠. 두 사람의 대화는 나이 차이를 넘어서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찻집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은 그들을 감싸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윤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이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준호의 팔목에 있는 주름과 흰 머리가 이상하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수업 외에도 자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 고장난 휴대폰을 고치지 못해 곤란해하던 중 준호가 도와주며 자신이 전자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그는 수업 후 저녁을 함께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하윤의 동료인 사나와 다른 학생들은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왜 70살이나 된 제자와 그렇게 가까워지세요? 친구들이 농담을 했습니다. 하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매우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에게서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외곽에 있는 리조트에서 요가와 운동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2일간 진행되며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저녁 파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강사로 초대되었고 준호도 참여했습니다. 이 3일 동안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하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행은 여전히 좋아해야 오래 살 수 있어. 나도 따라가려고 노력할 거야. 너는 나를 도와줘야 해.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푸르고 신선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활동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캠프파이어 옆에서
바베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따뜻해지자 모두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유는 다른 강사들과 함께 즐겁게 몸을 풀며 긴장을 풀고 웃으며 춤을 췄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춤추실 때 정말 빛나세요. 하유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와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즐겁게 대답했습니다. 댄스 전공은 기본적인 스텝이 다르네요. 그 후 준호는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춤 한 곡 춰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강사가 춤을 추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유는 그 아이디어가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몇 가지 기본 스텝을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그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며 왈츠처럼 움직였고 놀랍게도 준호는 리듬감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윤이 등을 펴고 다리를 뻗으면서 그 춤은 점점 더 우아하고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룹의 몇몇 멤버들이 박수를 치며 칭찬했습니다. 와, 이분 정말 멋지네요. 마치 그들이 이 커플의 우아함에 놀란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유는 마음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까워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예상보다 더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가 젊은 기운을 되찾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하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흥분감이 그녀의 몸을 감쌌고 준호의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일고 있어 리조트의 뒤뜰로 나가 밤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준호는 혼자 의자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직 안 자고 계세요? 하윤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오, 하윤 씨. 준호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밤, 공기가 참 맑네요. 조금 더 있다가 가고 싶었어요. 파티도 즐거웠고 춤도 좋았어요. 너무 열심히 했던 건 아닌가 싶지만 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니 정말 즐거웠어요. 춤을 추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어요. 하유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 후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 그런데 제 나이가 많은 걸 몰랐나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선생님이라 부르기가 더 부담스러워요. 하윤이 대답하며 의자 하나를 더 가져와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밤바람과 파도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며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 선생님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더 빨리 뛰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준호의 가슴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받은 적이 있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로맨틱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또한 마음속에서 비슷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준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젊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예의를 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선생님의 눈빛을 보았을 때 제 마음 한 구석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유는 그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에 그의 마음도 무언가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이렇게 나이 많은 분과 깊은 연결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사랑이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등을 잡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고 쉽지 않을 거란 걸 이해하지만 후회는 없을 거라고 믿어요. 후회보다는 시도하고 싶어요. 이런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유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두 사람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공간에서 모든 감정이 솟구치며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 짧은 순간 입술이 거의 닿을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 두 마음이 교차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입술이 거의 닿을 때까지 감정을 따라갔고 그 뽀뽀는 마음속의 벽을 허물고 오래된 욕망을 일깨웠습니다. 여름 캠프 후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유는 수업에서 준호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눈빛이 빛나고 준호는 항상 깔끔하게 나타나 그녀에게 따뜻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가끔 수업 후에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미술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대화 방식은 정말 잘 맞아 그들 사이의 감정은 자연스럽고 쉽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윤의 친구들은 점점 걱정하기 시작하며 계속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미 70살이야 당신의 할아버지처럼 될 수도 있어. 이 일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런 비판은 하윤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준호의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나왔습니다. 정말 이 관계를 계속할 거야? 만약 그런 어린 여자와 사귀면 사람들은 너를 비판할 거야 한 지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호에게 소문이 퍼지기 전에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반응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왔습니다. 준호의 아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29살 된 선생님과 사귀실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준호는 아들의 큰 목소리에 당황했지만 그가 너무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이 걱정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유는 마음속의 불안을 참을 수 없어서 부모님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이걸 알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확실해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다가올 도전에 대비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지만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유는 처음으로 준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집은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오래된 책장과 옆에 놓인 LP 플레이어가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선생님, 여전히 클래식 음악을 들으세요? 하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듣고 있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바늘을 올리고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하윤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마치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의 과거, 현재, 그리고 삶이 그 부드러운 선율 속에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준호가 준비한 차와 가벼운 음료는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여기 오면 좋아할 거예요. 하유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준호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영상통화를 통해 아들에게 알렸고 그는 아주 반대했어요. 그 이유는 알겠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알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족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고 그의 눈빛은 진지해졌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유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언젠가 당신도 이해해 주실 거죠? 그들은 손을 잡고 잠시 후 준호는 조용히 하윤을 안았습니다. 70세의 남자의 품 안에서 하윤은 기묘하게도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쏟아지는 비판과 걱정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면서 그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들의 감정은 서로 솟구쳐 올라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들고 감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내가 이렇게 계속한다면 이 사랑에 더 깊이 빠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하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부드럽게 그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감정이 시간이랑 나이를 초월하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들에게 현실의 벽을 점점 더 높게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하윤의 부모님은 우연히 그녀가 전화로 나누던 대화를 듣게 되었고 그녀의 특별한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71세의 남자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니 부모님은 그 상황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왜 그런 나이 든 남자를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하윤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비록 나이가 많지만 그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고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이 든 남자와 결혼을 생각할 수 있니? 한편 준호도 비슷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해외에 살고 있었고 이 소식을 듣고 매우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 여자와 사귀실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준호는 아들의 반대에 당황하고 부끄러웠지만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걱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마음속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이걸 알면 정말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해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다가올 도전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지만 그녀는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을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하윤은 처음으로 준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따뜻하고 소박했으며 거실 한 구석에 오래된 책장과 LP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전히 클래식 음악을 들으세요? 하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들었어요. 가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듣곤 해요. 하윤은 조심스럽게 바늘을 LP에 올리고 클래식 음악이 부드럽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하윤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남자의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융합되어 이 공간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여기 오면 좋아할 거예요. 준호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실은 영상통화를 통해 아들에게 전달했어요. 아들이 반대했지만 그 이유는 알겠어요. 그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슬픈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알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하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언젠가 당신은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실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준호는 하윤을 부드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70세의 남자의 품 안에서 하윤은 기묘하게도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외부 세계가 그들을 무너뜨리려 해도 그의 품 안에서는 모든 것이 멈추고 그들만의 순수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들어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제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랑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 것 같아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온 것 같아요. 이 말은 마치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는 것처럼 들렸고 곧 하윤은 그를 막을 수 없이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고요한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나이를 넘어서면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더 강렬해질수록 현실의 벽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하윤의 부모님은 우연히 그녀가 나누는 전화 대화를 듣고 그 특이한 남자친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71세의 남자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 하니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왜 그런 나이 든 남자를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하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진심으로 다가와요. 나이가 많지만 그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고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이 든 남자와 결혼을 생각할 수 있니? 한편 준호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해외에 살고 있었고 이 사실을 듣고 매우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그런 어린 여자와 사귀실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준호는 아들의 반응에 당황하며 부끄러워했지만 그는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걱정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마음속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부모님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이걸 알면 정말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다가올 도전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지만 그녀는 어떻게 이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하윤은 처음으로 준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집은 따뜻하고 소박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책장과 LP 플레이어가 있었고 그것들이 하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생님, 여전히 클래식 음악을 들으세요? 하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들었어요. 가끔은 옛 기억을 되살리려고 음악을 다시 틀곤 해요. 하윤은 조심스럽게 바늘을 LP에 올리고 클래식 음악이 부드럽게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하윤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마치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윤은 제 아들이 여기 오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영상통화를 통해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는 아주 강하게 반대했지만 그 이유는 알겠고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슬픈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알면 정말 충격을 받을 거예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하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언젠가 당신은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죠. 그들은 손을 맞잡고 준호는 하윤을 부드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의 품 안에서
하윤은 기묘한 안전감을 느꼈습니다. 외부 세계가 그들을 반대하더라도 그의 품 안에서는 모든 것이 멈추고 그들만의 사랑이 남았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하윤은 준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윤의 부모님은 그녀가 이 사랑에 매달리며 고집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피곤해 했습니다. 완전한 동의는 아직 멀었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하윤과 준호의 관계는 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신뢰와 애정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체육관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떠돌던 이상한 사랑에 대한 속삭임은 점점 희미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여전히 사귀고 계시네요. 정말 멋져요. 어느 봄날 오후 하윤이 수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얼굴이 조금 붉어진 채로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매일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당신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시간이 된다면 함께 가실 수 있나요? 하윤은 호기심의 그를 따라 시내 중심에 있는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이미 예약된 테이블 위에는 작은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하윤은 숨을 참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젊은 남자처럼 얼굴이 빨개졌지만 어색해하면서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청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당신이 받아들여 주시겠어요? 하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가족들의 비판과 반대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당연히요. 그녀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결혼의 공식적인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나이 들어가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들은 서로를 꽉 안았고 눈물은 흘러내렸습니다.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그들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순간은 모든 것이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간소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벤트였고 그와 동시에 많은 이들이 기쁨과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나이가 진정한 사랑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하윤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준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손을 맞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신혼여행 후 그들은 화려한 장소 대신 바닷가 근처의 조용한 여관에서 편안한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함께 산책하며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모닥불 옆에 앉아 서로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닥불의 따뜻한 기운은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어둠 속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할 거예요. 하윤이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나이가 들고 그럼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고 싶어요. 하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단단히 쥐었고 그들의 마음은 조용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길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쌓아온 관계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으며 사랑이 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감정의 열기가 나이 차이를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험과 젊음이 교차하며 그들이 마음과 감정으로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일상 속에서 소소한 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아침 일찍 그들은 함께 가벼운 요가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여유로운 오후에는 LP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하윤이 뮤지컬 티켓이나 댄스 공연이 있을 때 두 사람은 극장에 가서 함께 그 순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관계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윤은 아직 젊고 에너지가 넘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 준호는 가끔 체력이 떨어지면서 그들이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때마다 하윤은 자신이 준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울해 보일 때 하윤은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조화를 이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각자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만날 때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의 요가 선생님이자 70대의 남편인 준호의 이야기는 점차 체육관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리석게 여겨졌던 사랑이 이제는 감동적이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주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햇살이 온 공간을 비추는 가운데 그들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아침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워. 요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근처 공원에 같이 산책 갈래? 하윤이 빛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창문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걸어요. 나는 천천히 내 걸음에 맞춰 갈게. 네 숨결에 맞춰서. 하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차를 마시며 함께한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걸어요. 우리가 서로 주는 따뜻함은 정말 따뜻해요. 이 사랑에 대해 후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